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스무로직의 장점을 살린 어, 스무로직이라면 이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스무로직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데브옵스, 즉 개발부터 운영 그리고 보안까지 포함된 그런 워크플로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즉 관측 용이성을 어떻게 데브섹옵스의 관측 용이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실 데이터를 가지고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웨비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모로직의 유근준 솔루션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의 좀 더 집중을 위해서 제 비디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저희 아마 그 화면 중앙에 Q&A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이제 중앙 아래쪽일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하신 내용은 후에 그 데모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능력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되면 다시 그 추후에 이 이메일이나 팔로우업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데브섹옵스의 관측 용이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뭐 스무로직이라는 게 어떤 솔루션인지 좀 하도 입에 솔루션 그런 게 붙어가지고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모로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로직은 데이터 어널리스틱, 즉 데이터 분석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회사라니까 즉 그 요즘 흔히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SaaS라고 그러죠. SaaS 회사고요. 클라우드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배포되어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즉 분산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아키텍처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정한 트루 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클라우드, 요즘 뭐 모든 회사, 특히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클라우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들은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요. 그 클라우드 환경의 최종 목표는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는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진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로그 데이터, 머신 데이터, 그런 머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도 하나의 큰 챌린지일 건데요. 스모로직은 그거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딩 머신 데이터 어널리스틱 서비스라고 저희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로직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즉 로그 데이터, 매트릭스 데이터, 그런 머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앱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든지 혹은 보안적인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동향이 어떤지를 분석해서 좀 더 빠르게 그 클라우드 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들이 스모로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하죠. 에어비앤비,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싱스, 뭐 IoT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라고, 뭐 예전엔 SAP나 그런 ERP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SaaS ERP인 세일즈포스도 스모로직을 이용해서 그 세일즈포스 자체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데이터, 머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그 제품의 고도화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그 스모로직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더 제품에 초점을 둔 그런 기술에 초점을 둔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모로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예, 그 운영이 되고 있는 SaaS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폭주한다든지 뭐 단기간에 많은 데이터가 집중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다면 그런 분석 솔루션의 한계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밖에 없든지 따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모로직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분석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그 분석 서비스는 그런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센트럴라이즈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빨리 그 뭐 휴먼 유저들이죠. 빨리 그 고객사의 각 유저분들의 그 성향에 맞는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저희가 숨어로씩 얘기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는 바로 Continuous Intelligence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온프레미스 기반 혹은 모노리틱한 아키텍처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아닌 그런 분석 솔루션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의 한계 때문에 그 실시간 혹은 빠른 시간에 분석이 불가능했던 것을 스모로직은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기능적으로 과연 제가 계속 아키텍처 그러는데요. 그거 말고 기능적으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데모를 통해서 혹은 추후에 질문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스모로직의 장점, 다른 솔루션과 장점을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진 분석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을 한 앱, 어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 앱 개발이 중심인 건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앱 기반의 요즘 세상에서는 그 앱이라고 그러면 좀 여러분의 그 핸드셋이나 혹은 요즘 PC나 그런 데서 앱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그런 앱이 연결되어 있는 예전 방식으로 치면 서버 쪽입니다. 백엔드 쪽이죠. 백엔드 쪽에서의 어플리케이션도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밑에서부터 보시면 인프라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IDC, 데이터 센터 기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갇혀져 있는 어느 그 회사 특징 회사만을 위한 서버들이 뭉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기반에서 요즘은 클라우드 기반, 물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면 물론 버추얼 머신 같은 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다가는 컨테이너 기반 그리고 각종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죠. 서버레스라는 그런 개념. 그걸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앤 아키텍처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고객사 기업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게 바뀐 아키텍처가 바뀐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될 겁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이 과정들은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의 그 휴먼 좀 더 이제 그 사람 측면을 보면 그래서 전부 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센트럴라이즈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개발되고 배포되고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입니다만 오늘 데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은 뭐 데모 시간이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DevSecOps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에서 어떻게 스무로직이 고객분들의 어려움이, 챌린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evSecOps 데모로 가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데모 환경에 아니면 아마 스모로직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 스모로직을 사용하시면 이런 화면은 이제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스모로직에 로그인했을 때 화면이고요. 물론 이렇게 메뉴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메뉴 화면을 숨겨놨었는데 이렇게 홈 버튼 아래에 각종 뭐라고 할까요? 스모로직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배포되어 있는 마이크로 레슨, 스무로직의 각각 기능들을 짧게 비디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링크들이 있고요. 그 밑에 핸즈온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분들의 핸즈온 랩, 그다음에 어드민의 관리자분들의 핸즈온 랩, 그리고 그 옆에 각종 문서 링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모로직에 대해서 좀 더 기능들 혹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또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도 서티피케이트를 갖는 것도 취득하시는 것도 좀 무료고요. 여기서 서티피케이트, 이 get 서티피케이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서티피케이트로 연결해서 그 행존 앱처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보시면 버튼이 스무로직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스무로직은 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무로직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스무로직.com 이나 혹은 스무로직 코리아.com으로 가시면 이렇게 무료 평가판 트라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평가판을 클릭하시면 이 클릭하셔서 여기에 업무용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스무로직이 배포되어 있는 리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EC 같으면 저희 이제 같은 시간대 시드니, 도쿄, 인도의 뭄바이에 있습니다만 선택하시고 그걸 이제 바로 신청을 하시면 고객분들도 지금 좀 전에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런 화면에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각종 기능들을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 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혹은 개발 환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트래블 로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로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로직이라는 건요, 이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트래블 로직.info라고 해서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배포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행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하게 비행 스케줄, 그다음에 호텔 예약, 그리고 렌트카 이런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배포되어 있고요. 물론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이 정도입니다만 그 뒤에 들어가면 뭐 페이먼트 서비스, 그다음에 고객 정보 서비스 그런 각종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고 있는 로그들을 분석해서 머신 데이터들, 로그뿐만 아니고 매트릭스 데이터까지 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모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트래블 로직이라는 그 앱에 대한 데브세옵스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브세옵스라 그러면 처음에 개발이면 소스코드 수정이죠. 수정에서부터 수정된 것이 푸시가 되면 빌드가 될 거고요. 그 빌드된 것들이 전부 다 OK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이제 젠킨스에서 나오는 로그를 가지고
빌드의 전체적인 이런 듀레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시보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로그 레벨인지도 지금 로그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대시보드로 구성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블 로직이라는 저 애플리케이션은 앱은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는 환경이 클라우드에 컨테이너로 배포되어 있고요. 그걸 관리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솔루션, 그 이제 도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컨테이너 TCP라고 해도 큰 어폐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도커, TCP 노드, 그리고 CPU, 즉 트래픽이나 CPU, 메모리 그런 각종 매트릭스 정보를 가지고도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정보들은 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들에서 오는 정보, 그런 머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운영 환경에 대한, 그 도커 환경,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그 환경 모니터링도 이렇게 매트릭스 데이터, 스몰로직에서 하고 있는 매트릭스 데이터를 기능들을 이용해서 매트릭스 데이터를 수집해서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웹 오퍼레이션에서 이런 거의 모든 앱들은 웹 앱이 되겠죠. 그래서 웹 서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웹 서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래블로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웹 서버에서 나오는 로그,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ELB에서 나오는 로드 밸런스에서 내는 로그 등 각종 로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큐리티 부분인데요. 스몰로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몰로직은 그 엔드포인트 모니터링이죠. 어떤 스레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를 스몰로직 자체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런 대시보드가 지금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그 엔드포인트의 뭐 글로벌 선두 기업이죠. 그 회사가 제공하는 스레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고객분들의 웹 서버에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각종 그 리퀘스트들, 뭐 커넥션들, 이것들을 스캔해서 과연 위협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위협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이런 그 대시보드는 그 고객분들이 또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트래블로직이라는 앱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어느 특정 시점부터 로그 양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트래핑 양도 늘어났고 CPU 양도 CPU의 사용량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각종 뭐 하나의 특정 노드만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그 노드에 이상이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트래픽, 그 다음에 그 로그 양, 그리고 CPU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리퀘스트가 뭔가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게 왜 이렇게 늘어났지 하고 찾아 들어가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면, observability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서비스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스몰로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트래픽 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TCP 트래픽이 지금 이게 요 시점에 갑자기 늘었는데요. 이거를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이 판넬에서, 이 해당 대시보드의 판넬에서 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 판넬이 만들어진 그 시점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을 위한 들어가게 되는데, 스몰로직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매트릭스 정보와 로그 데이터를 같은 시간대로 오버랩해서 화면에 UI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유저분들은 이 시점에
지금 뭐 되게 네, 영어로 치면 obvious하죠. 확실하죠. 이렇게 트래픽이 늘어나는 시점에 네, 로그 양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 로그 양이 늘어나는 것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렌지 컬러가 갑자기 진해지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로그 양이 메시지 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전 시간대에 예, 이게 아마 5분 단위일 것 같은데요. 1분 단위네요. 1분 단위로, 예, 1분 단위, 1분에 139개, 156개, 뭐, 예, 39개 정도 들어오던 것이, 예, 갑자기 600개로 이렇게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왜 어떤 로고들이 이렇게 많이 예, 발생했는지, 예, 트래픽이 늘어날 때 어떤 로고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Shift와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해당 많이 발생한 로그들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약 요 딱 그 시점에 예, 그 시점이라면 지금 내가 클릭한 요 시간이 있습니다. 요 시점에 로그가 608개가 있고 그 로그들이 쭉 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어느 그 딱 특정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만 딱 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전과 후를 예, 같이 비교하셔야지 정확한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메시지에서 서라운드 메시지로 있죠. 그래서 그 전후로 5분, 10분 간격으로 예, 그 5분, 10분 간격의 그 데이터들을 받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예, 전후 10분 간격의 데이터를 예,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8,800개의 화면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이렇게 리절트에서 8,800개의 로그가 예, 메시지가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8,800개의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문제가 있는 로그인지 찾는 것은 거의 뭐 사람의 힘으로서는 거의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낸 수모로직의 머신러닝, 이게 로그 니지스라는 기능인데요. 그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로그 니지스라는 걸 클릭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 이제 쿼리문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로그 니지스라는 오퍼레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오퍼레이터가 네, 작동을 하면 머신러닝 오퍼레이터인데요. 그게 작동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8,700개 예, 정도의 데이터가 그 로우 메시지에서 지금 총 페이지 2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20개의 메시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요. 즉 모든 로그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같은 패턴 혹은 비슷한 패턴끼리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묶은 것을 시그니처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묶인 시그니처가 지금 보시면 총 20개. 그래서 좀 두 개의 패시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8,800개 정도의 메시지에서 네, 한 20개 정도의 메시지로 줄었으면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저희 휴먼 유저들이 예, 컨트롤 가능할 겁니다. 컨트롤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예, failed access to admin test access 이런 그러니까 즉 누가 어드민 테스트 액세스라는 URI에 접근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약 2233개 정도 있다고 나오고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예, 저희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네, 준 포인트가 약 10점입니다. 최고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AI 알고리즘이 이 로그 메시지가 문제가 된 메시지라고 거의 확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자세한 여러 디테일한 기능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그 해당 로그가 있던 다른 시점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로그가 있던 시간의 다른 시점. 그래서 약 7일 전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7일 전 이 시간대에 이 로그가 지금 failed access라는 그 로그가 나온 그 시간대가 지금 약
10시 20분대입니다. 그 시간대에 일주일 전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는지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그 컴페어인데요. 지금 뭐 로그 컴페어는 오퍼레이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 컴페어 타임 시프트 마이너스 7day D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2200개 정도의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메시지라고 합니다. new, 즉 일주일 전에는 없던 메시지죠. 그러면 거의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로그가 나왔고 AI 그 머신러닝도 스몰로직 AI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스코어를 이렇게 많이 줬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하고 이제 그 찾아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로우 메시지를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건 제 시그니처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오퍼레이션 값을 이거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 지우시고 다시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다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그 기본적인 그냥 로우 메시지만 쭉 나오는데요. 이런 로우 메시지들 중에서 저희가 찾은 거는 바로 어드민 억세스였어요. 어드민 테스트 억세스라는 URL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어떤 특정 URL을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한 거겠죠. 거기에 접속을 하려고. 근데 failed 로그 그리고 그 밑에 나왔던 것이 뭐 패스워드 그런 것들 그 패스워드 배드 패스워드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서버 억세스 그 서치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쿼리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쿼리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해당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모두 나와 있는 곳,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배포되어 있는 그리고 그 배포되어서 그 로그들이 쌓이는 그 디렉토리 혹은 스토리지 그것을 이렇게 거기서 델타를 다 가져오고요. 거기서 있는 값들을 가지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찾으려는 거는 그 여기에서 어드민 테스트 억세스였습니다. 찾으려는 건 이 어드민 테스트 억세스라는 곳에 들어와서 스테이터스 코드, 이제 웹서버에서 옵니다만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 그 석세스죠. 석세스 된 것을 찾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런 로직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보시면 해당 URL에 시간대를 좀 더 넓혀서 60분, 60분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다행히 이제 값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제가 그 정확한 URL을 입력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뭐냐면 failed access였습니다. 보시면 스몰로직은 이렇게 직접 키워드 서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해서 이렇게 제가 failed 쓰면 그거에 대한 키워드 서치가 나오고요. 좀 보시면 어드민 테스트 액세스라고 이렇게 ACCS죠. 이걸 카피해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보시면 어드민 테스트 액세스라는 제가 좀 아까 URL을 잘못 입력했습니다만 그 URL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조절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드민 테스트 액세스라는 URI에 접속했던 모든 로그들을 불러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전부 다 401인데요. 이 스테이터스 중에 200
즉, 그 억세스 시도를 했다가 석세스가 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행히도 이 어드민 억세스, 테스트 억세스라는 이 URL에 접속을 시도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이 이거는 다시 모든 스테이터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이 유저들이 어느 지역에서 로그인이 됐는지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간략히 이 쿼리문을 보시면 지금 저는 이제 주로 그 앵커라고 그러는데요. 앵커 파싱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 메시지에서 이런 값들을 필드 값들을 그때 뽑아왔고요. 그 뽑아온 값들을 저희 룩업 테이블로 해서 로케이션 그리고 그 로케이션에서 필요한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쭉 본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지도 서비스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 지도 이 룩업에서 지도를 보시려면 여기서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카운트 바이 할 때도 카운트 바이는 이제 어그레게이션인데요. 어그레게이션 할 때도 그 해당 값을 보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필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경도 위도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에서 저희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요 그래픽화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지도 버튼인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화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다시 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해당 들어오는 그런 그 시도했던 어드민 테스트 액세스라는 URI에 여러 패스워드를 뭐 여러 유저로 해서 시도를 했겠죠. 시도했던 그런 전체적인 맵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러시아와 유럽에서 들어온 트래픽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수모로직을 이용해서 지금 과연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파라미터화 된 것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목이 막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커멘트 아웃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룩업 테이블 중에서 스레드 인포메이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스레드 인텔에서 그 정보를 가져다가 그것을 고객분들한테 여기서 지금 과연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얼만큼 위협되는 정보들이 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룩업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그 가져올 때도 그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아이디, 즉 저희 로그 어플리케이션 로그에 들어오는 로그들 중에서 IP를 가지고 이 IP에 해당 접속한 IP의 스레드 위협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입과 스레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과 스레드 레벨도 가져오면 이렇게 똑같이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중간에 이 저런 롱기튜드, 라티튜드보다 약간 뒤에, 약간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당 놓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테이블로 해서 보시면 지금 총 리절트가 9건입니다. 총 위협이 되는 정보, 그 위협이 되는 정보에서 타입이 널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협이 되는 정보들, 널이 아닌 정보들을 뽑아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 레벨이 다 unverified네요.
뭔가 스레드 그 위협되는 정보이지만 아직 확실히 어떤 위협인지는 밝히지 않은 정보들이 이렇게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좀 전에 맵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도를 클릭하시면 네, 진짜로 이제 그 이미 리포트가 된 쪽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지도 그 해당 지금 이제 요 한 군데서 뭐 총 9건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도시 안에서 지금 보면 러시아 미주민, 러시아네. 러시아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 총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위협이 되는 것은 9번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시도가 이미 위협이 되는 위협이 되는 곳이라고 보고 누군가가 리포트한 정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위협 정보를 뛰어넘어서도 아마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레드 헌팅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커멘트 아웃하고 좀 전 걸로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정보도 같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않으니까요. 필요 없을 겁니다.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미 리포트 됐던 쪽에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위협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새로운 위협으로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그 고객분들이 어떤 앱 이름 지금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건 트래블로직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배포했는데 이 앱에 해킹 시도를 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위협인지도 저희 스몰로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워크플로우에 의한 그 데브옵스 그 앱 운영에 대한 정보였고요. 즉 트래픽이 늘어났고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CPU 사용도 늘어났고 로그 양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찾아 들어가서 그 해당 시점에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가져와서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 안에서 이상 시도가 있었다는 그 URI죠. 어드민 테스트 액세스라는 URI에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과연 그런 시도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온 정보들은 어느 정도의 위협 정보가 있었는지 거기까지 쭉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찾아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반적으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어느 정도의 위협 정보도 있는지도 이렇게 별도로 대시보드화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쉽다고 그럴까요? 쉬운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화면에 이제 좀 전에 그 워크플로우대로 하면서 많은 탭들을 열었는데요. 그런 탭들을 일단 좀 닫고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트래블로직이라는 앱은 AWS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WS에 배포가 되어 있고 그 AWS에 배포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 AWS의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 있죠. 그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각종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서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서치 윈도를 하나 이제 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스 카테고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소스 카테고리 안에서도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아마 그냥 이름을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 개발 환경이든 실제 프로덕션 환경이든 혹은 뭐 스테이지 환경이든 그건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오는 크라우드 트레일 로그 그 안에서 어떤 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했던 게 그 소스 IP 혹은 클라이언트 IP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IP를 찾겠다고 하면 그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다 제이슨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 제이슨 필드에서 그리고 이미 뭐 클라우드 시렐록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소스 코드로 가져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각각의 이걸 할 때마다 직접 스타트해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요거 이제 커멘트 하우스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이 로우 메시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이 해당 이 필드 소스 IP만 가지고 소스 IP, SRC IP라고 있죠. 그러면 이 SRC IP라고 해서 소스 IP 어드레스라는 것이 이렇게 숨어놓게 필드화해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필드화를 할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도 어렵지 않게 바로 이제 앵커를 이용해서도 필드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소스 IP가 있으면 이 소스 IP에서 저는 룩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룩업을 할 때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만 치면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되죠. 어떤 오퍼레이터를 쓸 건지. 그리고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것은 이 스레드 정보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룩업하고 타입하고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가져오고 여기서 이 IP만 제가 가져왔던 필드화했던 SRC IP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어떤 값을 볼 건지 그것도 이제 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어떤 형태로 볼 겁니다. count by source IP 보고 그 다음에 저기서 가져온 룩업해서 가져오는 게 그것들 타입 그 다음에 thread actor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레벨 어느 정도의 위협 정보인지 레벨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여줄 겁니다. 이게 뭐 여기 로 값도 있는데 로 값은 굉장히 많은 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 레벨 하이 IP 타입별로 해서 소스 IP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총 5,000건이 넘네요. 이 정도의 정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스레드 레벨을 하이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뭐 뭐라 그럴까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서 혹은 일반적인 그런 언어들에서 굉장히 친숙한 언어죠. where thread level equal 여기서 보시면 하이가 있으니까 하이인 것만 위협 정보가 높은 것만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협 정보가 높은 것만 이렇게 thread level 하이인 것들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레드 레벨 높은 것들이 IP들이 쭉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좀 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면 지도 서비스에 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 서비스도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해서 카피를 하고 IP를 찾습니다. 근데 IP는 저희가 보고 싶은 IP는 소스 IP죠. 리모트 IP라고는 이런 필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스 IP로 해서 찾으면 그런 정보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그리고 아티튜드, 롱티튜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도, 경도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전에 보였던 이 지도 서비스로 클릭을 하시면 지도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지도 서비스로 즉 우리 회사에 나와 있는 우리 회사의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배포되어 있는 것이 AWS라면 AWS 클라우드 트레이는 모든 이벤트 로그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이벤트 로그들로부터 그런 이벤트를 발생시킨 소스 IP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발생한 그 소스 IP들이 보안적으로 얼마만큼의 위협성이 있는지 위협도가 있는지 그걸 찾아서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은 뭐 약 지난 15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해서 하시면 뭐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건수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할 때마다 보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가 대시보드에 추가해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Add to Dashboard 클릭하셔서 이 판넬 이름을 AWS 클라우드 트레일 트레이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어디다 할 거냐면
제가 좀 아까 만들었던 트래블로직 데브세옵스 코리아라는 대시보드에 이 판넬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AWS 크라우드쉘 스레드 인포라는 판넬 이름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선택하고 넣고 이름 넣고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친숙한 대시보드죠. 이 안에 보시면 좀 아까 제가 추가했던 AWS 크라우드쉘 스레드 인포라는 이 판넬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뭐 인프라 레벨의 AWS 그 클라우드 플랫폼 레벨의 유협 정보도 이렇게 대시보드에 추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전부 다 카바는 뭐 전부 다 그 어떤 자세한 내용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데모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지금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추후에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지금까지 대시보드를 만들고 하는 걸 쭉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어떤 워크플로우로 갈 수 있는지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 일반적으로다가 고객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만드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많은 서비스들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시중에 많을 겁니다. 뭐 대체적으로 있는 게 바로 뭐 웹서버인 아파치나 엔진엑스 그렇듯 얘기죠. 혹은 무슨 SQL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 혹은 사스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사스 환경에서 오는 뭐 오피스 365나 셀즈포스 또 지수익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서 오는 로그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데브옵스와 관련된 그 툴 중에 뭐 젠킨스나 기덥 같은 이런 각종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오는 값들은 로그 데이터들은 일정할 겁니다. 패턴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아웃 오브 더 박스 형식으로 템플릿 형식으로 고객분들한테 이미 대시보드를 빌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직접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직접 해서 대시보드나 판넬을 만들지 않으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250개 정도의 그런 대시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그걸 이용하셔서 빠르게 스무로지게 이용해서 고객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그런 환경과 보안 그리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노후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스무로직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로그 분석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시간 분석 결과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는 스무로직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히 컨티너스 인텔리전스라는 그 터미널리즈라고 해서 그 용어도 만들어냈고 그걸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사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냥 서브스크립션처럼 그 사용하는 로그 양에 맞게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투자를 처음에 뭐 인프라를 만들려고 뭐 그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서버도 구매하셔야 되고 서버가 아니라면 인스턴트도 구매하셔야 되고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런 일체 과정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등록만 하시면 사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투 밸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초기 투자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도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밸류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무로직 그리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진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스무로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진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서 선도에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스무로직을 사용하시는 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스몰로직의 장점, 뭐 저는 이제 스몰로직 직원이니까요. 스몰로직의 장점과 그다음에 데브세그옵스에서 어떻게 스몰로직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들, 옵저버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질문 같은 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슬랙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모도조 .slack.com이라고 여기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저한테 슬랙 메시지를 주시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슬랙 메시지 주시면 답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YOO GYO만 쳐도 아마 제 이름이 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물론 업무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 수집, 데이터링이 많을 때 계속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활용하는 방법을 비용으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네, 스몰로직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 기간을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실시간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는 오랫동안 스몰로직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고객분들의 스토리지, 뭐 AWS 같으면 S3가 되겠죠. 거기에 보관하고 싶다면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스몰로직으로 넣으시고 그 데이터를 포워딩해서 S3에 보관하신 다음에 만약에 추후에 그 보완적으로다가는 컨퍼런스 때문에 그렇죠. 컨퍼런스 때문에 뭐 한 1, 2년 또 전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다시 포워딩해서 다른 곳에 보관했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또 검색이나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방법,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다가는 뭐 실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백업한다고 해서 고객분들 어플리케이션 로그나 각종 로그들을 S3에 저장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까지만 스몰로직으로 불러와서 또 분석하셔도 되는데요. 스몰로직의 방법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몰로직의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요. 스몰로직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하루에 얼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가지고 과금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기가다 그러면 1기가에 얼마 이렇게 과금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스몰로직의 장점이 다른 다른 서비스를 차별점이 뭐냐면 한 달 30일 중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1기가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날, 그 특정한 날은 내가 백업을 했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런데 백업을 뭐 한 1년 전에 백업했던 것들에 한 3개월치를 불러온다. 근데 1년 전에도 뭐 하루에 1기가 정도씩 들어왔으면 3개월 치면 약 100기가일 겁니다. 100기가를 불러오면 그 100기가와 그 다음에 다른 29일 동안 들어왔던 1기가를 플러스해서 그것을 다시 30으로 나눠서 평균치로 과금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다가는 어떻게 보시면 뭐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만 비용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에 온프레미스 방식이라면 자체 서버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인스턴스도 되겠습니다만 인스턴스에 설치를 하신다면 초기에 CPU며 메모리며 네트워크 밴드위드 같은 것들을 다 미리 선택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어느 특정 시점에 그 평상시에 1기가에서 그때만 그 날만 100기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해당 인스턴스가 굉장히 느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소스를 1기가 기준으로 맞춰서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하지만 스몰로직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이 스케일아웃하는 환경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과금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고객분들한테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 그 스몰로식이라면 어떤 게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이런 그런 환경에서도 예, 백업을 했다가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네, 분석하실 때도 합리적으로 비용도 합리적으로 과금이 된다는 거를 예, 말씀 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오늘은 오늘 세션은 네, 이제 거의 이제 55분 동안이 흘렀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고 추후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메일 같은 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